이재명 대통령하고 연락한다던 이동영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뭔가 이상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비선 실세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까봐 발을 뺀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동영이 한 말을 좀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대통령하고 전화한다는 그 말은 화가 나서 그냥 한 말이다. 그걸 가지고 아유 막 이래요. 화가 난다고 그런 말 막 해도 되나? 인간이요. 나이 처먹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 이제 와서 화가 나서 그냥 해본 말이다? 아이고. 청와대에서 뭐 좀 날라왔나요? 한 소리 들었나? 그만 나대라고? 갑자기 왜 그러지? 쫄았나? 이상하죠. 자, 그럼 왜 화가 났느냐? 대통령이 A라고 말했는데 김어준 유시민이 자꾸 B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무슨 거짓말을 했지? 검찰개혁 아닌가? 어쨌든 이동영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우기기 시작한 게 이제 검찰개혁안, 정부안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뒤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기자회견에서 김어준 유시민이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김어준 유시민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화가 나서 시청자들을 속이는 게 화가 나서 대통령하고 나는 통화한다. 이렇게 홧김에 한 거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유시민한테는 유시민 씨 다 봤어? 쇼츠만 보고 한 거 아니야? 저는 그 영상 다 봤어요.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는 그 영상 처음부터 까지 다 봤는데 쉽지 않아요. 이동영의 방송을 끝까지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번 것도 쇼츠 말고 앞뒤로 좀 봤는데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동영이 도대체 거짓말이라고 한 건 뭐냐? 검찰개혁, 정부안, 이게 대통령 뜻이다 라고 한 거거나 김용남 명픽이다 뭐 이렇게 한 거거나 뭐 많죠. 대통령의 뜻이 이거다라고 할 때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 굉장히 많았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김어준과 유시민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 그건 해석의 영역이거든. 이동영은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뭐가 진짜인지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통화를 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이번 일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뜻이 이럴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한 거지. 근데 그걸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동영은 진짜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단 말이야. 대통령하고 친하질 않아서 통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들, 이 말의 진위가 뭐냐? 이거는 우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라고 단정지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 난 알아 거짓말인지 대통령하고 통화하니까.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거짓말을 한 건 김어준 유시민이 아니라 대통령 아니었나. 검찰개혁 하겠다고 했잖아. 국민들한테 약속했는데 실제 정부안, 누더기 같은 그 정부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었다면 누가 거짓말을 한 거야? 김어준 유시민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안 그래요? 누가 거짓말을 한 걸까? 이건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종교에서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뉴 이재명 1배 붙어있는 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얘네들이 밀고 있는 단어가 뭐냐? 김어준을 까면서 털천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을요 우습게 흘려버리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진영의 단어가 아닙니다. 1배의 언어입니다. 노무현을 작업한 그 전문가들이 택한 언어예요. 털천지. 이동영은요 1배가 퍼뜨리고 있는 털천지라는 단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에서 좀 빠져나와. 이 얘기 뭐예요? 털천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1배가 하는 짓을 돕고 있는 거예요. 이동영은. 자, 유시민 작가가 정치 비평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자마자 뭔가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다들 쫄았어요. 긴장 쫙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멘토 이동영, 나와 동갑인 이동영, 하지만 나는 이동영을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반면교사 멘토. 자, 저 영상을 보면서도 오늘도 이동영의 영상을 보면서 느끼지만 정말 추하다. 자, 이동영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좀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정부에서 광고비 10원도 안 받았어? 받았어? 얼마나 받았어? 다른 채널도 혹시 이동영 네가 소개 좀 시켜줬나? 정부 광고비 받도록 해줬어? 오마이뉴스가 진짜 최선을 다하던데. 오마이뉴스 그 기자랑도 또 방송도 같이 하고. 혹시 소개시켜준 거야? STI랑 손잡고 김민석 유리한 여론조사 막 돌리던데 오마이뉴스가. 혹시 꽂아줬어? 오창석 캠코 들어간 거 그것도 혹시 네가 꽂아준 거야?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 정부 광고비 받았어 안 받았어? 아 그것만 대답해줘. 이건 대답해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비선실세라는 소리를 안 하지. 이제부터 매일매일 물어볼 겁니다. 정부 광고비 받았니? 대답해. 안 받았다고 얘기해줘. 그 말을 못하면 비선실세란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 이거 정권에 대통령에게 엄청난 리스크가 될 거야. 자, 정부 광고비를 줬으면 정부 정책 홍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채널에서 정부 정책 홍보한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럼 뭐야? 돈 주면서 뭔가 시키는 일, 미션을 수행한 거 아니야? 박시영 TV는 있는 광고도 떨어져 나가던데. 얘기 좀 해줘. 돈 받았니? 안 받았니? 정부 광고비 받았니? 안 받았니? 이것만 대답해줘.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정부 광고비 받았으면 아니 떳떳한 돈 아니야. 말 못할 일도 아니지 않나?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되고, 꼭 대답해. 여러분들도 질문을 심플하게 하세요. 정부 광고비 받았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뉴 이재명 채널들 가서 다 물어보십시오. 정부 광고비 받았니? 자, 그리고 이동영의 요 이상한 이야기, 뭔가 쫀 거 같기도 하고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라는 게 홧김에 그냥 한 말이다라고 하면서 지가 막 짜증을 막 내네. 웃긴 놈이. 누나 겨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영이도 아주 흥미로운 논평을 했어요.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 쇼츠 같은 걸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말을 했잖아요. 이게 세 번째 하는 말이라고 분석을 하더라고. 200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되는 직전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했고, 2025년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되는 날 말했고, 그리고 6월 10일
세 번째 이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노영희가 이 자료를 직접 찾았을까요? 누구한테 받은 걸까요? 노영희가 이 정청래 발언의 자료를 찾을 시간이나 있습니까? 방송 출연하는 게 몇 개입니까? 그리고 노영희가 변호사인데 정청래 발언을 직접 찾았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냐? 정청래는 정권을 짤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다닌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 발언이다 라고 하면서 날짜까지 콕콕 찝습니다. 소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친석기한테 붙었어요. 노영희도. 정청래를 공격하는 소스를 받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겁니다. 가짜뉴스를 동원해서 정청래를 공격하는 짓, 이거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청래 공격하라는 소스 어디서 받았습니까? 본인이 취재해서 조사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줬죠? 그 엉터리 정보예요. 가짜뉴스로 공격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노영희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박근혜, 윤석열과 동급으로 놓고 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 풀 워딩을 들어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참 사람 왜 그럽니까? 노영희 아줌마. 남을 공격하는 소스를 받았으면 팩트 체크 정도는 하세요. 정청래가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하고 다녔는지 무슨 딱 3번을 합니까? 자, 친석계 놈들, 뉴 이재명 놈들, 일베 놈들 네트워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뉴 이재명과 일베 리박스쿨 놈들하고도 다 연결돼 있다. 이제 아시죠? 권력에 눈이 먼 인간들이 이재명을 팔면서 민주당을 작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유시민이 참전한다라고 하니까 다 쫄았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유시민을 공격할 거예요. 우리가 유시민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유시민을 지켜야 돼요. 절대 탈당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유시민과 함께 싸울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유시민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만 집중하면요, 민주당 바로잡을 수 있어요. 요즘에 힘이 쭉쭉 빠졌잖아요. 아니, 다시 힘이 슬슬 올라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이제 여론조사 꽃도 있었고 리얼미터도 발표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좀 짚어보죠. 여기에 의미 있는 게 몇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꽃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먼저 보면 둘 다 사실 일주 전에 비하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은 전화면접 조사로 66.1, 그리고 ARS는 54.4인데 ARS를 보면 반대가 44.5니까 상당히 이제 붙어갑니다. 긍정이 높긴 합니다만 이랬죠. 그리고 리얼미터도 한번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여주세요. 정당 지지율 보면 민주당이 47.7, 전화면접 조사로 국민의힘이 34.4 이렇게 나왔는데 ARS 조사는 붙었습니다. 민주당이 45.2,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40.8 이렇게 나왔고요. 리얼미터는 ARS 조사죠. 여기서는 51.5 대 44.2, 거의 지금 꽃의 ARS 조사하고 흐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리얼미터 1일 누계로 봤을 때 금요일 날인가 마지막 날 과반이 좀 무너졌어요. 하루치는. 그래서 이제 좀 더 긴장감도 커졌는데요. 근데 이제 계층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어느 지지층이 빠졌는지 여론조사 꽃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50대가 흔들려요. 중도층이 흔들리는데 일단 진보층보다는 아직은 중도층이 흔들립니다. 진보층 좀 더 지켜보자는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죠 아직은. 근데 중도층이 흔들리는데 주로 여론조사 꽃에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전화면접 조사를 해봤더니 50대 남자에서
정당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크게 빠졌습니다. 그걸 한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보면 이게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에 비교해서 50대 남성이 자람 있잖아요. 우측에 네. 자람 마이너스 7.6 이렇게 돼 있죠. 7.6%. 그러니까 7.6%가 빠진 하락한 거예요. 거죠. 하락한 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0.1%. 정당 지지율은 무려 50대 남성이 10.1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50대 남성이 전화면접 조사에 흔들리는 거 확실히 보였고요. 네. 물론 이게 이제 사례수가 많지는 않겠는데 1000명 전체가 1000명이기 때문에 그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미하게 볼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피부적인 느낌이 있거든. 그렇죠. 50대 남자들이 흔들린다. 50대 층이. 그건 저도 50대이기 네. 때문에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ARS 조사를 해봤더니 ARS 조사에서는 또 반면에 여성이 흔들려. 50대 여성이 ARS 조사엔 대통령 지지율 15.7이 빠진 거예요. 한 주 사이에.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또 12.8이 빠졌어요. 네. 50대 여성에서. 그래서 50대가 전체적으로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좀 파악이 됐습니다. 김용환 의원도 지금 50대잖아요. 네.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가 뭔가 혹시 그 표지 제가 질문드리면 표지 위에 있어서 혹시 보수층이 좀 아니요, 표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지금 안 50대 남성, 50대 여성 중에 그 층 중에 중도층이 많이 빠졌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중도층 빠졌어요. 네. 중도층이 예. 지금 민주당의 현재 모양새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지방선거 끝나고 이러한 어떤 그 민주당 내 티격태격하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지지층뿐만이 아니고 중도층 쪽에서 그 대통령 뭐 국정 지지나 정당에 대한 좀 지지가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네. 이제 김영우 의원의 생각은 이제 네. 민주당 내부의 갈등 이게 네. 좀 큰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빠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정당 같이 지지율. 빠졌거든요. 박지원 네.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일단 그 왜 선관위 음. 부실 선거 문제가 저는 그것도 있죠. 분명히. 예, 일정 부분 작용했고 음. 사실 뭐 비한화도 대통령 탓 좀 있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있죠. 정서적으로. 네. 그래서 뭐 그만큼 집권 여당에 뭐 무한 책임을 묻는 이런 점에서 저는 뭐 빠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 다음은 저는 아무래도 여당의 현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저는 승리고 다만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는 좀 성찰해야 될 뼈아픈 부분들을 성찰하면서 더 잘하겠다 메시지 내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제 지방 정부 우리가 선거 기간 동안에 제시했던 이런 공약들에 대한 후속 작업 같은 것도 해 나가고 그리고 지금 또 국정 과제도 많잖아요. 당장에는 저 10월 2일에 공소청 중수청 출범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아직 수사권 문제 같은 것도 매듭지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들을 빠르게 해 나가야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간이 없다. 임기 마지막 날인 듯이 일하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쭉 나갔다면요. 저는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지지율이 빠질 때 약한 고리부터 빠져요. 보수층도 빠지고 그러니까 20, 30대라든가 70대, 60, 70대 이런 지지층이 원래 빠지잖아요. 약한 고리가 네. 먼저 빠지고요. 약간 빠지기 시작했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40, 50대가 핵심 코어 지지층이잖아요. 지지층이라고. 코어 지지층에서 일부지만 일부가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부 갈등 요소가 제일 크다고 큽니다. 봐요. 참고로 근데 이거를 너무 방치한 거야. 예. 제가 볼 때는 수습하려고 나서는 모습이 있었다면 당이 중심이 돼서 수습하려고 하고 대통령께서도 이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모르시겠어요? 집단지성을 늘 강조하시는 네. 분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뾰족한 뭔가 언급이나 저기 당내에서도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격화되고 이게 누적 반복되면서 이상한데 왜 이러지? 이렇게 나는 다가갔다고 느끼는- 봐요. 네. 그래서 중도층이 먼저 이탈하기 시작한 거고 남은 집토끼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네.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대통령의 X의 글이 있잖아요. 네. 그 글을 어떤 그 거기서 강조됐던 내용을 좀 우리 예슬 씨가 소개하고 그 댓글들 반응이 어떤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X에 올리셨던 예, 글이 글의 이제 의미.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에 대한 글을 올리시면서 쭉 여당의 뭐 사전적 의미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 더불어 함께하는 무리다라고 하면서 사익이 아닌 대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 막스 베버 정치인의 지녀야 할 3가지 자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포용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의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가자. 라는 글을 쓰셨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면 지지자들이 되게 응원의 맞아요. 댓글에 대한 왜냐하면 네. 대통령 인기가 너무 좋잖아요. 맞습니다. 국정운영 잘하고 계셨고 그게 이제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댓글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면서요? 제가 좀 이제 X를 열심히 보면서 또 X에서 그냥 댓글을 찾은 게 아니고 마음에 들어요를 가장 많이 받은 순의 댓글을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SHO님 이제 트위터 계정이죠. 대통령님 골수 민주당원입니다. 조용히 부산에서 힘들게 민주당만 보며 산 세월이 대통령보다 조금 더 긴 민주당원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한글 적습니다. 가장이 내부의 식구들은 돌보지 않고 사이 안 좋은 옆집 이웃들만 챙기면 그 가정은 박살납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왕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라는 글이 가장 좋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좋아요 받았던 글은 음. BEN 빈님인데요. 그 지지해준 당원도 못 품고 도와준 같은 진영도 못 품고 심지어 같은 진영 전 대통령도 못 품는데 무슨 통합을 해요. 같은 진영 사람들 다 때리고 통합 이건 통합이 아니고 이쪽 버리고 저쪽 먹어야지인데 맞은 사람들이 맞고도 그냥 가만히 있을까. 지지해주는 사람들 상처 그만 주세요라는 글이 좋아요가 7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또 이제 여론조사 분석하시는 분이기 예. 때문에. 네. 근데 SG 다른 보통 뭐 유튜브나 뉴스 뉴스 댓글이나 댓글들은- 이런 페이스북이나 막 이런 걸 보면 그런 흔히 말하는 그 저 문조 털레유 이렇게 막 그 공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댓글이 지배적이지 않나요? 많이 있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뭐 방송 나가서 몇 마디 했다 난리 났었다며요. 네. 그러니까 비판하는 분들이 더 엄청나더라고요. 저- 댓글 많이 다는 거잖아요. 제가 김종배 시선 집중에 네. 나갔는데 참 저도 참 대책 없는 사람인 게 예. 저는 그게 예. 라디오 목소리만 나가는 줄 아. 알았어요. 예. 그래서 편하게 물도 마시면서 막 했는데 다 보였어? 다 보이네. 다 쇼트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어쨌건 예.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거기에 한 제가 본 건 한 1,000개 댓글 중에 한 980여 개가 저를 욕하는 댓글이.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이해는 안 됐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다른 분들이 섞여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댓글을 네. 달았단 네. 말이에요. 근데 X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보면 젊은 분들이 젊은 많이 사람들이 참여할 많이 것 한다. 같고 네.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주로 다 볼 텐데 근데 지금 비판적인 댓글이 제법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공감도도 비판적인 많이 댓글이 많았고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눌린 순으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건데 그 위에 상위에 있는 대부분의 댓글들이 많았고. 그 대통령의 쓰신 글의 비판적 댓글인데 더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김영환 의원. 곤란한 건 김영환 의원한테 그래야지. 저도 잘 모릅니다. 야. 최근에 저도 이제 문자를 좀 많이 받는 네. 편인데 사실은 그 예전에 좀 욕하시고 이런 저 문자들은 제가 수신검을 좀 해놨어요. 그 욕들로 먼저 점철돼서 이렇게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고 건설적인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이제 계속 남겨놓고 그분들이 어떤 말씀하시나 그러는데 그 욕부터 이렇게 하는 것들은 수신검을 좀 해놨는데 요새 문자가 그 한민수 의원 비서실장 이렇게 비교해 왔더니 민수는 댓글이 문자가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수신급을 좀 해놨더니 하루에 한 많이 받아봐야 5개, 10개 이 정도 좀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난 한 2년 동안 제가 느끼기에는 그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구나. 특정한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받았던 문자가 한민수 의원한테는 계속 오고 저한테는 싹 죽었단 말이에요. 차단을 해놓으니까 그분들이 계속 똑같은 분들이 보내시는 분들이 보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박규환 최고위원님한테 이 댓글 다신 분들도 좀
저 수명 길어졌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저기 보니까 그 제가 최고위 회의 할 때 네. 옆에 제 옆자리가 이제 이승윤 의원이신데 이승윤 최고 보면은 핸드폰에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2만 개, 3만 개 있지 않아요? 막 욕하는 뭐 사퇴하라 이런 문자가. 아 그리고 아까 참고로요. 50대 저도 50대입니다. 네. 네, 세 분 다 하고, 50대. 하고 싶은 말씀 네. 있으시죠? 저도 50대인데 50대인 제가 봐도요. 사실은 저도 또 현장에 있지만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이 조금 싫겠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왜 우리 막 싸움 많이 하고 하면 우리 유튜브 구독자도 빠진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정말 열성적인 우리 지지자들도 기대치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나아가도 시원찮은 이때 뭐 책임져라 사퇴해라 이런 얘기하면서 당 안에서 뭔가 또 싸움이 나고 게다가 또 우리 대통령님 말씀을 저는 사실 담백하게 해석하거든요. 저는 담백하게 이해하면요. 저는 특정인을 저격한 게 아니었어요. 요번 저 X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여당의 상황에 대한 어떤 답답함과 불편함을 토로하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거를 뭐 특정인에 대한 저격이다 하고 해석해서 그걸 또 막 퍼나르고 욕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사실은 우리 당원들로서도 대단히 불쾌하고 저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떠난다. 맞습니다. 그게 저는 그래서 우리 핵심 지지층들이 지금 저 같아도 여론조사 전화 받기도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좀 하나 트위터에서 좋아요 많이 받았던 글 중에 이제 40, 50대가 쓰신 글이 같아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당당하게 등장해도 그들에게는 환호받았는데 우리는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을 당당하게 자랑스러워하는 것부터 부시하게 만드는 우리 진영의 행태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40, 50대를 위한 정책이 어느 하나 없어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윗분들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도 좋아요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김대철 기자가 쓴 이 네. 부분이 있는데 그 관련돼서 내용 한번 기사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안에 있는 기둥도 품지 못하는 뉴 이재명의 좁은 그릇으로 어떻게 중도층을 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이 느끼는 감정은 한마디로 배신감에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언급한 무능한 선동가라는 단어가 결국 선명한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이 대통령을 지지해온 진영 내 스피커들과 지지자를 겨냥한 낙인 찍기라고 보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싸웠던 방송인 김어준 씨, 유시민 작가 등은 비난받고 이들을 비난하는 뉴 이재명 세력의 정치적 입지는 커지는 게 통합과 외연 확장이냐 이런 성토가 있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소개도 했거든요. 그래서 참 대통령께서 뭐 생각하는 바가 깊겠지만 지지층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국정 기조를 하는 데 있어서 외연 확장은 필수인데 네. 당내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외연 확장이 되겠냐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 유튜브 방송하면 문조 털레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에 대한 갑론을 봐. 지지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막 이렇게 맨날 그 이슈 갖고만 싸우는데 외연 확장이 어떻게 되겠냐고.